자,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억울한 상황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럴 때 그 억울함을 이것저것 다니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김구 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억울한 사항을 많이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김구 변호사와 함께하는 구구절절, 오늘은 형사 공탁에 대한 얘기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자, 김구 변호사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네. 자, 오늘은 이제 공탁이라는 네. 그 공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그 공탁에 대해서 글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 공탁이 뭘까 이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오늘은 이제 공탁 중에 형사 공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올릴 건데요. 네네. 그 전에 이제 간단히 이제 공탁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형사 공탁이 이제 뭔지 또 네. 말씀을 드리고, 형사 공탁 제도가 최근에 또 바뀐 점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공탁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네. 그다음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제 공탁을 수령할 때 그 유의점 이런 부분을 이런 순으로 이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공탁이라고 하는 게 꼭 형사 공탁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탁은 원래 민법상 제도이죠. 네. 예, 공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누구한테 돈을 갚을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럼 이자는 계속 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지만 돈을 갚을 수가 없고, 네. 그러면 이제 국가의 법원이죠. 법원에 그걸 공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돈을 갚은 게 되는 거죠. 아. 이걸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변제 공탁, 변제 공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송을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보증 공탁이라는 것도 있어요. 보증. 네, 네네. 보증 공탁이라는 것도 있고 집행 공탁이라는 것도 있고, 네. 누가 내 통장에 압류를 했을 때, 가압류를 했을 때 네. 그 가압류를 해지시키려고 그 상당한 돈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내 통장을 풀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예, 그게 또 해방 공탁이라고 합니다. 네. 예, 공탁은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고요. 이제 공탁은 이제 요 정도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네. 예, 형사 공탁이라는 것은요,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한테 네네. 이제 공탁을 하는 거죠. 가해자가. 예,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그래서 언제 하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네네. 이제 역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과다한. 네, 과다하게 합의금 요구하실 때가 있고, 또 이 피고인이죠. 이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형사 재판을, 이런 경우에 그 피해자가 또 제시하는 금액이 합리적이긴 한데 돈이 없어요. 얼마밖에 없어. 네네. 이런 경우에 또 뭐 피해자들께서 이렇게 합의 안 해주실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경우에 얼마라도 속죄를 하고 싶다. 성의 표시. 예. 그래서 가해자가 나름대로 성의 표시를 해서 이제 결국은 뭐 좀 재판에서 속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 네. 그럴 때 이용을 하는 제도이죠. 형사공탁이라는 것은. 네. 네. 그리고 공탁을 하게 되면 그럼 유리해지는 겁니까? 피해자에게 하는 거니까 가해자가? 예,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하는 것이죠. 네. 그럼 유리해집니까?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네,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다.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이제 속죄를 해야죠. 네. 말로만 뭐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네. 양형 때문에 물론 하시겠지만 그걸 떠나서 어떤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해야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형사 공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형사 공탁에 특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형사 공탁을 하려면 그 피해 보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의 이제 주민번호, 주소 네.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공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공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예, 예. 네. 그 피해자 인적 사항을 모르면 이제 공탁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공탁의 특례를 이제 만드는 거죠, 최근에. 네. 비교적 최근에 공탁 특례를 만드는 형사 공탁의 특례라고 만들었는데 네, 네.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을 때에도 공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제도를 개선을 했죠. 네. 예를 들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민번호, 주소, 형사 피해자가 만약 예를 들어서 성범죄라고 말씀을 올릴게요. 네. 아니 자기가 자기 주민번호, 주소를 알리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 알려주고 싶지 않죠. 네. 뭐 합의도 안 하고 싶죠. 네, 네. 이럴 경우에 형사 사건이 이제 계속되는 예를 들자면 인천이라면 인천지방법원 여기에서 이제 사건 번호하고 네. 사건명 사건 뭐 이런 거 붙여가지고 공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할 수 있다. 네, 네. 주민등록과 주소 이렇게 세세한 부분을 몰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소장이나 네. 이런 걸 보면은 네. 예, 그러면 이제 형사 공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공탁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네, 어떤 도구네요. 가해자의 도구가 아니라. 이건 이제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네네. 가해자도 원하는 목적이 있고 네네. 피해자도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목적이 있죠. 네네. 그래서 피해를 보상받고 싶은데 접촉하면 안 되는 경우, 네네. 자기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싶어하는 경우 네네. 이제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서로 이제 아는 사이가 좀 많이 있죠. 많이 있어서 뭐 그 사람 통장에 직접 보내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직접 뭐 당사자끼리 만나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대리인들을 통해서 만나서 합의금을 지불하고 뭐 통장에 돈을 넣어주거나 현금으로 드릴 수도 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처벌 불원서 그다음에 합의서 네. 이런 걸 이제 작성해서 충분한 보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피해자께서 완강히 거부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 그다음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자면 흉악범인 경우에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교통사고나 네. 이제 이런 과실범이라고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은데 교통사고를 낸 과실범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피해자가 다쳤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한테 이렇게 속죄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보상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인적사항도 모르고 거부하시고 막 그래요. 속이 탈 거 아닙니까? 네네. 자기는 정말 잘못했다고 속죄하고 그런데 또 응분의 피해를 보상해드리고 싶은데 네네. 이제 거부하실 때 이럴 경우에는 최소한 그분들께서 피해자들께서 처벌 불원서나 합의서 이런 건 안 써주시겠지만 네. 그래도 나는 속죄하고 싶다, 용서를 바라고 싶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이용을 하시는 거죠. 네. 양형에 무슨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럼? 양형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법원은 그것은 판사님께서 판단하시는 문제지만 네네. 보통 양형에 고려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뭐 제가 이제 피해자가 됐고 네. 피고가 되고 예. 저쪽이 이제 고소를 했다. 네네. 이제 제 피고인 제 변호사가 예. 공탁을 해라 이러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죠. 네. 대부분은 이제 합의서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게 좋기 때문에 네네. 직접 피해자들하고 이제 변호사가 접촉을 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네네. 당사자끼리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당사자들께서 이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제출하고 충분히 보상하고 이렇게 권유를 하죠. 예. 네. 예. 그러면 그 공탁된 금액은 제가 이제 피고고 네. 피고인. 피고인이고 저쪽이 가해인이면 제가 공탁을 하면 그쪽에서 그건 찾아가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 찾아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죠. 찾아 안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예, 겁니까? 그건 이제 좀 말씀드리는데 네네.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올릴게요. 네네. 내가 볼 때는 한 3천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네네. 이 피고 내가 손해 본 게 있어서 네.
근데 저 사람이 500만 원만 이거 형사공탁 어떻게 해서 딱 했어요. 이건 뭐 이것은 오히려 안 받는 만 못하다. 이렇게 네. 굉장히 불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시죠. 이걸 내가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받으세요. 받으시는데 조건을 걸으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일부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꼭 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래 받아야 될 돈은 더 많다. 피해 금액이 더 많은데 네. 이거라도 일단 내가 받겠다. 네. 그러니까 내가 원래 받을 거에 일부를 받는 것이니 일부 수령이라는 의사표시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이걸 받고 났다. 그러면 나는 법원에 대해서 내가 탄원서도 못 쓰고 법원에 대해서 저 사람 엄벌해 달라는 말도 못 하고 그러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래서 일단 받으시고 이건 일부 수령입니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정확히 하시고 받으세요. 네. 네. 받으시고 그다음에 법원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원래 이렇게 내가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소액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다. 네. 이렇게 탄원서를 쓰셔도 됩니다. 네. 그래 나중에 못 받은 추정되는 못 받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내 양이 차지 않는 공탁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네. 이걸 받아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느냐? 그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받으시고 법원에 하실 말씀은 충분히 하셔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한 거 아까 일부 수령한다. 네. 내가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일부 수령했다. 그 의사표시를 꼭 하셔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이제 뭐 대충 보상금 규모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사기를 당했다거나 네네네. 뭐 할 경우에 예. 그럼 내가 5천만 원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네. 저쪽에서 너무 뭐 500만 원 갖고 떼우려 한다. 네. 이게 규모가 있습니까? 뭐 5천만 원에는 어느 정도 공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형사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 네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보통 범죄하면 뭐 또 우리가 흉악범 생각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형사상 범죄는 범죄지만 과실범도 있어요. 네. 경미한 사건도 있고. 네, 그래서 일률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떤 경우는 자기가 피해를 입힌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자기가 형편되는 것, 네. 예, 그다음에 또 무리를 해서라도 좀 자기의 죄가 중하다. 그다음에 상대방의 피해가 크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쪽에서 합의를 안 해주시고 처벌 불원서까지는 안 해주시겠지만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진정한 마음으로 또 공탁해야지요. 네. 예.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그럼요. 더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그럼요.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용서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예. 끝까지 사죄하고 네. 그 사죄의 마음이라는 것이 지금 물질 보상이기 때문에 공탁해야 되고 그 공탁의 길을 이제 더 공탁을 잘할 수 있게끔 이제 마련해 놓은 거잖아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용하시고 또 피해자는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게 합의가 된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 의사표시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에게 주로 해당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다면 뭐 그렇지도 않습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게 취지가 가해자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 아니냐. 네, 네. 직접 만나 보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국가에 그냥 선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공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네. 그게 모든 범죄에 해당하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피해자를 모를 수도 있고요. 네.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피해자도 손해를 배상받아야 될 사유가 또 있을 수도 있고 형편이 네.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특별히 어떤 일방에만 유리하게 만드는 건 아니고 네. 이런저런 사정을 다 해서 특히 성범죄 피해자들 이런 분들 앞으로 나서지 못하시잖아요. 네, 네. 그분한테도 보상을 받을 기회를 마련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고 또 성범죄 피해자들께서 민사소송을 또 제기할 수 없잖아요. 네, 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기 신원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건 또. 네, 네. 그러니까
피해는 받는데 보상은 못 받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네, 네. 그래도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이로운 제도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예. 네. 자, 공탁에 대해서 우리 김구 변호사가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마무리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해 주시죠. 예, 그 형사 공탁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평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가해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속지 않은 길이니까 충분히 이용하시고 또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공탁이 가능합니다. 네. 예, 여러 차례 공탁하고 그다음에 또 소액이라도 돈이 만들어지는 대로 여러 번 속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피해자들께서도 이걸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걸로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부 수령이라는 그 의사표시 밝히시고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건 비는 거고 내가 용서하지 않고 싶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네. 이제 내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아서 좀 여러 가지로 이로운 점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색안경 끼고 거부하지 마시고 꼭 수령하시고 그다음에 법원에 하신 말씀 있으시면 꼭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네. 오늘 말씀 올립니다. 자, 그 아까 말씀 중에 그 공탁을 뭐 이 사정이 안 돼서 네. 1,000만 원만 했어요. 네. 또 여유가 좀 생겨서 다시 또 1,000만 원을 하고 예.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주 할수록 좋고요. 돈이 네네. 생기면 생길 대로 속지 않은 마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네네. 상대방한테. 그다음에 판사님들 다 보고 계셔요. 예. 네네. 자, 오늘은 김구 변호사와 함께 공탁에 대한 얘기, 형사 공탁에 대한 얘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이 실생활에 겪는 다양한 얘기들을 준비를 해주고 계신데요. 네. 또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예. 그런 얘기들로 발굴을 해서 예.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올릴게요. 네네. 예, 형사 공탁은 그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절차가 형사 공탁은 네,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일단은 재판부에서 내려주는 서류가 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혼자 개인적으로 형사 공탁하기는 어려우니까 뭐 주변에 법률 전문가라든지 이분들한테 꼭 의뢰하셔가지고 차질 없게 네, 그다음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네, 혼자 하시다가 또 놓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시기를. 그러니까 급하신 분들은 꼭 그 자기를 변호했던 변호사나 네. 아니면 뭐 주변의 법무사, 네. 이런 법률 전문가들한테 꼭 의뢰를 하셔서 해야 이게 선고 전에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기한을 놓치지 마시라. 시기를 놓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사도 가능하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네, 네. 자, 변호사나 법무사를 이용하셔서 네. 형사 공탁을 하시라는 마무리 말씀까지 꼭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생활에 필요한 좋은 얘기들을 많이 발굴해서 네. 구구절절한 사연이 없도록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한 좋은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